박근혜 이슈 빅샷. 오늘도 박근혜 이사님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슈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지금은 중형조 시간. 이게 참 사실 대형주라 그러면 우리가 와닿아요. 네. 그리고 소형주도 좀 와닿는데 이게 여기 지금 제목에서도 있습니다만 중형조 시간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실 건데 이 중형주라는 거는 좀 네. 아마 투자자분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중형주라 그러면 뭐를 생각을 해? 어떤 것들이 중형주지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거 좀 개념을 한번 좀 잡아주시죠. 그거를 일단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우리가 보통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나는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이제 뭐 대형주 살 때도 있고 중형주 살 때도 있고 소형주 살 때도 있고 말은 그게 쉬운데 사실은 보통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하죠. 그렇죠. 근데 뭐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형주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좀 약간 돌발 악재에서 좀 약간 자유롭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형주 사시는 분들은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소형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 그렇죠. 소형주를 사시는 건데 지금은 이제 지금 타이틀처럼 중형주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앞서서도 잠깐 좀 브리핑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좀 그 이미지 잠깐 보면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서 이제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잠깐 브리핑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재밌게. 일단 뭐 저도 좀 약간 반복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코스피 전체 2월달 수익률이 상승률이 4.5%에 못 미쳤는데 살짝 소형주, 대형주, 중형주 중에 중형주가 지금 6% 넘게 올라 있다. 물론 뭐 중형주 중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내수 관련주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지수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보면은 워렌 버핏. 이 양반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제 워렌 버핏이고요. 프로테제 그 파트너스라는 수석 연구원인데 원래는 이제 테드 사이드스라는 이제 대표 사진을 갖고 와야 되는데 구하기 좀 힘들어서 제목이 100만 달러 내기 할래?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해서 100만 달러 빵 할래? 뭐 그런 식으로 네. 어떤 내기를 했냐면 워렌 버핏이 2008년도쯤에 나는 그 이제 미국의 대표 ETF 이제 뱅가드 ETF라고 있거든요. 뭐 잘 알죠. 거기서 이제 S&P를 추종하는 뱅가드 ETF를 살 테니까 10년 동안 이 S&P의 상승률을 더 넘어설 수 있는 펀드 매니저나 헤지 펀드 매니저들은 나한테 연락을 해서 100만 달러 내기를 하자. 그래서 네가 더 S&P 500보다 더 수익률이 높으면 내가 너한테 100만 달러 줄게. 네네. 근데 100만 달러를 주는데 그걸 이제 기부하기로. 아니면 어쨌든요. 네, 그렇죠. 100만 달러 빵을 했는데 이제 프로테제 파트너스에서 소위 얘기하는 물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10년 동안 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펀드에다가 5개를 해서 S&P 수익률과 뭐 대결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너무 예상을 했던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10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10배가 높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S&P 상승률이 심지어 레버리지가 안 걸려 있는 상품인데도 S&P 500 상품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10배가 넘게 수익률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한두 배도 아니고 네. 사실 1-20%만 더 높아도 큰 건데 야, 이게 좀 간단한 얘기는 아니네요. 이 그렇죠. 의미하는 바가.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 지수에 좀 포커싱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 투자자가 가장 힘든 거는 사실 하락장에서 내가 손실을 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 내가 그 시장 수익률을 못 쫓아갔을 때 그때가 정말 말 그대로 포모가 오고 가장 힘든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지수 관련돼서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뭐 ETF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으니까 꼭 어느 일정 부분 좀 담그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 좋지만 일단 지수 관련 투자는 이제 대세 상승기에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종목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그러니까 골자는 S&P 500 그 사례, 아까 100만 달러 빵 사례처럼 결국은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렇죠. 결국은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특정 지수 상품이 들어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 전 세계 어떤 헤지 펀드 매니저도 그 올라가는 것만 따라서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럼요. 보여준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다 돈 벌죠, 뭐. 네. 근데 사실 다 원하는 건 그거긴 한데. 네, 맞습니다. 체리 피킹을 하는 게 가장 뭐 주식 투자의 꿈이죠. 네. 자, 그러면은 네.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기준. 네. 이게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네, 네. 이미지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분리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자본금 기준이었었거든요. 네, 네, 네. 과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대형주는 1위서부터 100위까지는 이제 대형주라고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중형주는 우리가 지금 시간에 다루고 있는 중형주는 1위서부터 300위까지 그다음에 소형주는 그 밑으로 이제 소형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총은 바뀌니까 그럼요. 시총이 바뀌니까 이제 산정이 3월달, 9월달에 이제 재산정을 들어가거든요. 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 이제 결제월 최종 거래 다음 매매 네, 거래일 네. 날 요 순위가 바뀐 종목군들은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패시브 자금의 규모가 그렇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패시브 자금 쪽으로 쪽에서 이제 더 자금 유입이 매수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MSCI 선익지수 편입되냐 마느냐 그 차이가 네, 비슷한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는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몇 위부터 몇 위까지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패시브 자금 쪽에서 위쪽에 있는 게 참 유리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네, 뭐 가볍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것들이 컸기 때문에 지금 약간 뭐 언더독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중형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보죠. 이번엔 키워드 두 번째 가볼까요? 네네. 2월 수익률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코스피보다 중형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던 네, 거란 말이에요. 순위대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언급된 종목군들도 들어있고 수익률이 2월 달 이제 이게 1월 31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네, 겁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어제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1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2월 달에 이제 수익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달이 지금 채 안 지났는데도 67% 이제 거의 다 이제 이거 중형주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무거운 종목군들이라고 그러게요. 됐던 뭐 종목군들인데 풀무원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다 두산도 있고 뭐 빙그레 뭐 하나 시스템 네. 등등등등. 풀무원은 사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미가 없는 종목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지금 풀무원이 중형주 중에서 2등입니다. 62% 올랐어요. 네, 풀무원이 한 달이 안 됐는데 2%로 올랐고 엄청나네요. DB하이트 그다음에 한화 뭐 다이내믹스 이제 뭐 방산 쪽이니까요. 방산 쪽이 4등, 5등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 건설. 빙그레가 사실 이렇게 올릴 거라고 생각을 저게 하는 좀 힘들죠. 완전히 시즈널한 종목인데. 네, 그렇죠. 뭐 한솔케미칼, 뭐 삼성 관련해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삼성전자 관련돼서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대상, 그다음에 SK 이터너스 좀 약간 낯익을 낯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태양광, ESS 관련 기업이죠. 그다음에 밑으로는 다 아는 기업들인데 유니드는 이제 저희 쪽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 칼륨 종목이고요. 하는데. 네. 뭐. 굉장히 좀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테마주가 그동안에 뭐 많이 필요사 AI 관련돼서도 뭐 테마가 있었고 많은 테마가 있긴 합니다만은 기업적인 내용이 바탕이 되면서 저종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시장에서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기사나 지금 이슈가 중형주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지 수익률만 봐도 이해가 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예. 사실 여러분께서는 눈에 익은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오늘 이사님이 생각하는 탑픽 종목 먼저 한번 볼까요? 네. 대상 아까 봤어요. 중간쯤에 딱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미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상이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상 홈페이지인데요. 대상이 이제 식품사업부 누구나 알듯이 그냥 대상보다는 요즘 세대 분들은 그냥 청정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해하기 빠를 것 같습니다. 김치. 네, 맞습니다. 김치 많이 하죠. 네, 식품사업 그다음에 소재사업. 소재사업은 보통 CJ 제일제당과 함께 이제 바이오 사업이라고 보통 부르긴 하는데
이 바이오 사업은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가 있는데 레드 바이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사람의 의약품들을 예. 만드는 레드 바이오, 그다음에 그린 바이오는 이제 동물과 동물 관련된 관련된 거. 그다음에 화이트 바이오는 우리 전통적인 화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재 사업 중에 이제 이 라이신이라고 있어요. 아, 그 라이신이 너무 가격이 떨어지고 네네네. 소비량이 줄어들어갖고 제일제당은 지금 그린바이오를 팔아버리려고까지 예, 했거든요. 예, 지금 근데 매각을 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간 보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상도 이 라이신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가금류도 해당되긴 합니다. 보통 돼지들 사료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이제 아미노산 중에 사람도 먹거든요.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라이신과 관련된 뉴스들을 몇 개 좀 의미 있는 것을 뽑아왔는데요.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중국 겨냥 반덩핑 조사 실사 이게 이제 라이신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무역 전쟁 격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전기차 부분도 지금 뭐 관세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화가 되긴 있긴 합니다만 반덩핑 관련돼서 라이신 부분이고 라이신 신저가 저가 터널 탈출 유럽 중국산 동시 반등. 그다음에 중국산 때문에 초토화 라이신이 눈물 흘렸는데 1년 만에 대반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이신이 굉장히 예전에는 이제 그 속을 썩이던 어떤 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그 오리가 백조가 된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CJ가 팔려다가 걷어들일 마음도 하네요. 네, 지금 살짝 보류를 했는데 교보증권이 이제 대놓고 이제 대상이라고 나왔습니다. 대상 중국산 라이신 관세에 따른 수혜 전망, 사분 실적도 기대 이상. 사실 네. 예전에 대상이 라이신 부분을 외국에 팔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백광산업 걸 이제 다시 사서 백광산업이 샀고 백광산업이 다시 샀죠. 근데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사실 CJ 제일제당도 라이신이 많긴 합니다만 대상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바이오 부분의 바이오 부분이 절반이고 그 절반이 라이신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 라이신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상과 어떤 CJ 제일제당의 영업이익과 매출은 그냥 알아서 올라간다. 그럼 유럽 라이신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의 라이신이 그 누가 가장 많이 파는지를 오른쪽 완전히 뭐 중국산이에요. 네, 중국산이 현재 60%를 유럽의 라이신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 중국이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유럽의 라이신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한 2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뭐 크게 오르락 내리락 네. 했었습니다만은 작년 말서부터 올해 이제 초 들어서 라이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중국 내에서 마찬가지 유럽 내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최근 업데이트한 자료를 보면 한 2배 정도까지 1년 전부터 대비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관세 때문에 관세가 한 68에서 88%까지 라이신에 유럽이 이제 중국에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7월 달에 최종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유럽의 라이신을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가장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라이신을 가장 많이 파는 국내에서도. 나라. 그렇죠. 네. 그럼 근데 그게 대상이다. 그렇죠. 대상의 라이신이 대부분 유럽 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글로벌 라이신 마켓에 이제 앞으로 규모가 얼마 정도 커질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성장을 하네요. 근데 지금은 사실 라이신이 굉장히 작년과 재작년 힘들었던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돼지고기를 좀 약간 적게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사료의 성능 라이신이 좀 약간 소비가 좀 감소가 그렇죠. 됐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사실 고기를 많이 먹고 그렇죠. 일단 소고기 같은 경우는 별로 해당이 안 돼도 돼지고기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 이 라이신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운 오리 새끼였었는데 이제 백조로 이제 라이신 관련 기업들이 거듭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봉 차트인데 슬슬 많이 올랐습니다. 라이신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올랐는데 3주 연속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좀 약간 기다려서 네. 이 대상이나 CJ 제일제당도 좋긴 합니다만은 라이신 가격 상승은 대상이 무조건 그 영업이익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음식료업종이 다시 좀 작년 하반기 이후 주춤하다가 다시 좀 이렇게 좀 요즘에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올 들어서 음식료업종 주가도 좀 반등을 좀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동반해서 보시면 될 텐데 들어갈 타이밍은 아까 차트에서 보셨던 지금 타이밍은 아니고 네, 조금 높습니다. 기다릴 네. 필요가 있다. 대신 이 라이신은 계속해서 좀
어떤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